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2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장중에도 실적 발표 내용들이 참 많이 전해졌는데, 이 가운데 이제 가장 우리가 좀 기대하고 기다렸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모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걱정 마소의 이름에 걸맞게 실적도 좋았고요. 또 이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4% 넘게 올라가고 있고,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은 광고 매출은 좀 많이 늘었지만 실제 이제 클라우드 부문에 있어서 좀 부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서 주가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요목조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오늘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역시나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 혹시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실적 이야기 플러스 월가의 소식들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 좋은 모닝 보내고 계시죠? 일단은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다라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에요. 또 우리 시장이 어제 롤러코스터를 탔죠. 결국에는 저점 대비해서 거의 3% 오른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좀 미리 선반영한 거 아닌가. 우리가 뉴욕 증시를 이끌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다시 눕지 마소 하셨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실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선 그 다양한 그 매크로 관련한 이슈는 정말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락하면서 4.8% 초반까지 밀려났고요. 30년물도 이제 4.93까지 좀 밀려났고, 2년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OBP가량 오르면서 5.11%의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권동우 부장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시 또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좀 과정에 놓여 있는 국제금리의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국제유가는 지금 배럴당 WTI 기준으로 $80 초반선까지 2% 또 밤 사이에 하락을 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에 35,00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관련한 기업들도 엄청난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채굴업체 마라톤 디지털도 10% 이상의 급등, 로빈훗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한 시장의 분위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고, 또 발표됐었던 경제지표 가운데서는 10월 제조업과 서비스 지표 모두 확장세를 유지했다라는 좋은 이야기도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경기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되고 있는 가운데, 지표는 어제도 내용 전해드린 지표는 여전히 좀 괜찮은 수준인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이 발표한 10월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50.0을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달이 49.8이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49였는데요. 이를 또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10월에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도 50.9를 기록하면서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저널이 50.1이었는데 이도 웃돌았고요. 시장 예상치가 49.9였는데 이 또한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속사포로 이제 실적 발표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S&P 500 기업들 중에서 150개 가량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알파벳과 구글 그리고 비자 등등등 정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아직 접속하신 분들이 좀 덜 있는 것 같은데 알파벳 구글 얘기를 조금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을 공개를 할까요? 그러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GM, 제너럴 모터스의 실적 내용,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파업 관련해서 우려가 짙어지면서 주가는 2% 이상의 하락을 보였고요. 항공 관련한 기업이죠. 에너지 관련한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실적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크게 웃돈 순이익 그리고 매출 기록하면서 주가는 6% 이상 올랐습니다. 계속 실적 내용은 좋죠. 그리고 코카콜라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앞서서 펩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코카콜라 역시나 매출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2%대 올랐고요.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도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돈 소식과 함께 주가가 무려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방산업체 가운데 RTX라는 기업도 예상치를 웃돈 매출과 순이익 발표의 주가는 7% 넘게 올랐고요. 또 3M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3M은 구조조정이나 지출 이런 비용 통제 등을 성공해서 연간의 조정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전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는 5% 이상 올랐습니다. 또 카드 이제 비자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4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7% 이상 증가를 했고요. 배당금을 16% 인상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마감 기준으로 1.35% 상승을 했고 다른 카드 관련한 기업들도 모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기업 중에서는 이제 스냅이 스냅챗의 모기업이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보니까 비자도 1.24% 올라가고 있고 스냅의 주가는 장 초반에는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 초반에는 20%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채로 1%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그 전쟁 이후에 일부 광고주가 지출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급등을 다시 한번 좀 상승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공 나야나 주인공 먼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현재 구간에서도 장중에도 0.37% 마감을 했는데 지금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매출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매출 같은 경우에는 565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이 2.99달러를 기록하면서 모두 시장 예상치 상회, 그러니까 기존 예상치가 545억 달러의 매출과 2.65달러의 순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이를 상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애저, 여러분들 이 애저 자주 들으셨죠?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한 사업 명칭입니다. 이 관련한 부분에서 242억 6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서 예상치가 한 234억 달러였는데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한 수익이 28% 그러니까 전분기가 27%였는데 이것 역시나 또 증가를 하면서 관련한 기대감을 더욱더 물씬 풍기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광고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11%대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클라우드 사업에 있어서의 부진이 좀 지적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한 6%까지 하락을 보였는데요. 현재 구간 볼까요? 구글은 GOOGL이 있고 GOOG가 있죠. GOOGL 6% 하락, 그리고 GOOG도 현재 6% 모두 각각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광고 수익, 유튜브 광고 수익이 79억 5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예상치도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치였던 86억 4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84억 1천만 달러에 그치면서 이게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마존 AWS와 좀 경쟁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이 이렇게 좀 부진한 부분을 나타내면서
이게 또 향후에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부가 지난해보다 22% 정도는 상승을 했습니다. 증가를 하면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6%대 하락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장은 어떻게 마무리됐었냐? 제가 정신이 없어서 지수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말씀을 안 드렸네요. 3대 지수 모두 올랐다는 말씀 드렸고요. 나스닥 지수가 0.9%, 다우가 0.6%, S&P 500이 0.7% 고른 상승을 보였는데 일부 에너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주들을 하락을 보였지만 다른 전 섹터 11개 중에 10개 섹터가 모두 올랐습니다. 맵을 같이 볼까요? 엑스모빌 쉐브론은 좀 하락했습니다. 쉐브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세가 깊죠. 2.5% 하락, 엑스모빌 0.97% 하락을 보였고 빅테크 종목 가운데서는 지금 메타만 0.47% 하락입니다. 메타가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지금 소송을 당했다고 하죠.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 청소년들에게 좀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플랫폼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스크롤을 넘기면 끝이 없이 계속 넘어가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컨텐츠에 대한 중독성을 야기하고 이런 관련한 등등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어쨌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전달되면서 유일하게 좀 붉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0.47%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37%, 애플 0.25% 강세, 구글은 본장에서는 1.6% 상승으로 마감됐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여전히 5%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주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엔비디아 1.6%, AMD, 인텔 등의 종목들 함께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 아마존도 1.5%, 테슬라가 오랜만에 반등하면서 2%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보였고요. 오랜만에 또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 1112 초록불 진하게 켜고 있죠. 2.74%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구글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6% 정도 하락을 하는데 이 클라우드 부분에 좀 부진이 과연 이 정도의 하락을 야기시킬 만한 내용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적 내용 정신없이 전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났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알파벳과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을 어떻게 보셨을지가 궁금한데 지금 보니까 오랜만에 또 들어오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어제 미션을 성공하신 분이 계시네요. 도훈 누나, 제가 누나예요. 동생 반가워요. 어제 광합성 30분에서 비타민 D 충전했어요. 나야나님, 잘하셨습니다. 또 없으세요? 인증하실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비 소식이 있긴 했는데 비가 안 내렸어요. 오늘은 또 날씨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나오는데 안개가 좀 꼈더라고요. 안개 낀 날에 오후는 또 날씨가 맑다 하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오늘도 혹시 어제 비타민 D 합성 못 하셨던 분들은 오늘 가을에 이 공기를 마음껏 또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알파벳과 구글, 알파벳이 구글이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알파벳이 너무 빠져요. 그렇죠. 뭐 장중에는 뭐 발표됐을 때만 해도 사실 뭐 매출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EPS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시장의 이제 전망치에는 부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잘 보시면 알파벳도 뭐 한 장 내에서 시간 내에서는 한 1.69% 140달러까지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0.37% 정도 올라서 한 330달러까지 올랐는데 장 외에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이제 한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확실히 차별화가 돼 있다. 그러면서 알파벳 같은 경우 한 마이너스 6% 넘게 그래서 한 131달러까지
이제 확 밀리는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로 또 4%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장중은요. 그래서 344달러까지 지금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것보다 이제 AI 관련돼 있는 특히 이제 챗 GPT 관련해 있는 매출이 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죠.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분석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좀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좀 뭔가 좀 우리가 오늘 같은 이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AI 관련해서 모멘텀을 더 받으려면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향후에 실제로 이제 11월부터 새롭게 접목되는 그 AI 서비스에 대한 뭔가 계약 내용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또 시간의 거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제가 좀 보도가 되면은 속속들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기존 비즈니스에 AI 비즈니스가 접목이 되면서 근데 알파벳도 그렇고 그렇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그렇고요. 맞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보니까 애저를 잘한다.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더 경쟁력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먼저 한번 잠깐 알파벳을 먼저 한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알파벳 한번 이제 실적 발표한 거 한번 볼까요? 내용 저기, 볼게요. 내용 한번 보시면은 지금 766억 달러 이렇게 이제 매출이 나왔는데 네. 전 분기죠. 전 분기 2022년 분기 대비해서는 한 성장률이 11%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전망치만큼 나왔고요. 뭐 영업 마진이라든지 그다음에 EPS 같은 경우도 되게 좋게 나왔어요. 네. 좋게 나왔고 보시면 이제 2분기 전 분기에 비해서도 분명히 매출이 이제 향상된 게 보이는데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 약간 좀 밀리는 분위기예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빠지지는 않는데 사실 이제 챗 GTP가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사실 4월 5월 달이거든요. 네, 이때 뭐 올 봄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빅 먼저 내고 네. 그다음에 알파벳이 바드. 예, 바드 내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중국의 이제 그 바이두가 이제 이제 어니봇이죠. 어니봇을 내고 이렇게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됐는데 네네. 이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확실히 2분기부터 요 알파벳에 들어가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매출이 이제 증가한 게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제 알파벳 실적 모멘텀을 보면은 원래 알파벳 같은 경우에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 10% 정도 비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중이 더 크게 이제 향상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글 서비스 중에서 이제 한 거의 90% 정도는 뭐 잘 아시는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광고라든지 유튜브, 그다음에 구글 사용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결국 매출을 분석해 보니까 클라우드 매출이 이제 한 84억 달러 정도가 나왔거든요. 시장 전망치는 한 86억 달러 정도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망치보다 좀 밀렸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제 시장 금리가 높아지고 기업들의 이제 비용 이제 지출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이제 매출이 좀 약간 생각보다 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향후 리스크를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네. 반독점 관련돼서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정책 변화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지난 한 3주 전만 해도 2주 전이죠. EU가 반독점법을 좀 강화시키면서 주요 타겟이 이제 구글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이제 미국 기업들의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규제가 한 내년부터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지금 반독점법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글이 향후 이제 이 챗봇 쪽에서 비즈니스를 끌고 가는데 조금 이제 매출 증대에 있어서 약간 약할 수가 있다. 예, 이것도 이제 같이 지금 심리가 지금 작용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빙이죠. 빙이 사실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잘 아실 겁니다.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은 컴퓨터를 사면 깔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장착이 예, 돼 있어서 예. 안 쓸 수가 안 쓸 없죠. 수가 없어요. 예, 문제는. 근데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네. 여기에다가 중국에서 매출이 빙이 높아요. 중국에서요? 왜냐면 중국도 마이크로소프트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그렇죠. 구글은 지금 차단해서 다 다른 차단돼 있죠, 플랫폼을 유튜브. 쓸 수 있지만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를 안 깔 수가 안 없으니까. 깔 수 없고 OS 시스템은 안 깔 수가 없어요. 빙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니보 출시됐을 때 네. 다들 어니봇이 이제 중국 시장을 다 점유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대략적으로 이제 한 몇 달 전에 나왔던 이제 그 뭐 리포트 보면은 어니봇이 한 35%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빙이 한 20% 넘게 점유를 네. 하고 있다, 중국을. 그러다 보니까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빙 같은 경우에는 네. 반대로 각국의 지금 반독점법 있잖아요. 여기부터 사실 좀 약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구글에서 지금 유튜브가 뭐 사실 이번에 되게 크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지금 뭐, 틱톡이라든지 이러한 숏클립 비디오 플랫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트댄스죠. 뭐 이런, 이제 숏폼 플랫폼이요? 예, 예. 숏클립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짧게 올리는 그쵸. 예, 유튜브가 약간 좀 틀리죠. 이런 비디오 플랫폼들이 사실 지금 되게 성장성이 크거든요.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등장에 의해서 결국 유튜브 되게 크게 지금 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튜브 매출도 좀 약간 밀리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반적인 약간 우려감이 좀 섞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은 알파벳 실적 전망치를 다시 이제 제가 이제 표로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게 네.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라든지 2025년까지 매출 성장은 계속 10%대를 보고 있어요, 이미요. 그리고 한 2026년 정도 가야 이 시장이 좀 포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뚝 떨어지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EPS도 마찬가지로 24년, 25년까지 대신에 이제 26, 27년까지는 이미 이제 그 고정자본 투자 설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EPS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20%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러한 매출 죄송합니다. 네. 목이 매죠. 네, 떨어진다는 목이 얘기하면은 목이 맵니다. 확 떨어지네요. 네, 네. 거의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반토막이 나가지고. 네, 이런 시장 전망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여기 AI 챗봇 쪽에서 매출이 좀 줄었다라는 이 측면이 어떻게 보면 24년, 25년 이 매출 증가율과 EPS 상승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지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결국에는 이제 그 향후 전망에 그 몇 년치를 쭉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알파벳이 뭐 당분간 2, 3년 정도는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긴 하겠지만 그 후가 또 살짝은 좀 슬로우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AI 관련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실제로 그게 약간 약해가지고 그쵸, 그 네. 모멘텀을 과연 알파벳 구글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의구심이 지금 그쵸. 생기는 거군요. 이 향후 이제 추가적으로 전망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 사실 네이버가 이제 진출을 할 거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텐센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알리바바까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엄청 넓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만간 이쪽도 이제 AI 챗봇을 이제 만약에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쓰는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 장착이라서. 그쵸? 예, 그리고 앞으로 또 국가들이 이제 계속 반독점법 갖고 지금 한국도 지금 이미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쪽에 반독점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플랫폼에. 그러면은 구글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는 또 여지가 또 충분하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AI 쪽 비즈니스,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이게 지금 만만치 않겠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 지금 차트를 지금 제가 띄워놨는데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 많이 예, 오르긴 했어요. 예. 연초 대비해서 지금 뭐 한 거의 20% 이상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이제 5월 달부터 주가가 갭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많이 올랐죠?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2분기, 3분기 매출을 확인하면서 지금 시장이 올라온 건데 현재 상황이라면 사실 주가가 뭐 계속 상승 모멘텀을 좀 타기는 힘들다. 일단은 아마 이제 4분기 내년 1월 달이죠. 4분기 실적을 보면서 네. 가야 가야 되지 않겠냐. 알파벳은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 요새 알파벳에서 구글에서 메일이 되게 자주 와요. 그 독려하는 콘텐츠 좀 안 올리고 네. 가만히 있으면 네.
짧은 콘텐츠라도 올려라. 네. 자기네들이 광고 매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아닌가. 네. 근데 또 근데 항상 저는 궁금한 게 네. 그 광고 수익에 있어서 얼마나 몇 퍼센트를 쉐어해 주는지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네. 피셜로 뭐 한 50대 50 정도 된다더라, 뭐 60대 40이라더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 광고 매출이 늘었다라는 것은 그 네, 동료에 좀 확실합니다. 뭔가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쉐어를 좀 덜 해주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글쎄요, 해요. 매출이 늘어난 거니까 일단 유튜브 쪽에서 광고라든지 네. 구글 광고가 사실은 엄청 이제 많아졌어요. 비싸졌어요. 그 바로 그리고 옆에 네. 뭐 그러니까 광고가 그냥 영상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화면 내에도 광고가 그쵸.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네, 것을 많이 늘었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광고가 좀 비싸졌거든요. 그쵸. 가격이 좀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광고 좀 단가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볼까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요. 네. 네, 실적 발표된 거 먼저 한번 표를 좀 보시면요. 네. 지금 저 3분기가 전분기 대비해서 전분기가 아니죠. 전년 분기 대비해서 한 레베뉴는 한 12% 정도, 그다음에 영업 마진은 한 16%, 그다음에 EPS는 한 27% 정도가 상승이 됐어요. 네. 뭐 보면 전분기에 대비해서 2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소폭 상승한 정도, 이 정도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보시면은 2분기부터 사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AI 쪽에 대한 비즈니스가 많이 확대되면서 작년보다 이제 올해 2분기부터 매출 성장률 높아지는 게 눈에 딱 보이거든요. 전에는 500억 정도, 500억 달러 정도를 찍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뭐 2분기부터는 560억 달러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다른 것보다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반적인 그 AI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피스 365죠. 여기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퍼스널 컴퓨팅 쪽, 윈도우죠. 윈도우 쪽 쓰는 게 한 26%가 나오고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체 매출액의 41%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지금 엄청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이렇게 성장한 비결이 뭐냐? 물론 당연히 이제 먼저 출시를 해서 시작을 한 것도 있지만은 애저의 어떤 애저 플랫폼에 대한 사용이 엄청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히 이제 EU라든지 아니면 일본 이 주요 사용 국가들에서부터 약간 반독점법으로부터 약간은 좀 자유롭죠. 완전 자유롭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매출에 있어서 이제 중국 매출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사실 성장성이 사실 더 크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음 페이지에 제가 실적 전망치도 이제 지금 갖고 와 있는데 네. 레베뉴도 보면 25년, 26년 보면은 마찬가지로 한 두 자릿수 이상이 나오고요. 27년, 28년 보면은 아까 보셨던 알파벳하고 틀리게 확 급락은 아니에요. 여기는 더 꾸준히 갈 수 있다. 이게 그러네요. 이제 기본으로 깔려요. 그다음에 EPS 그로스도 보면은 물론 2027년에 좀 많이 빠지는 걸로 좀 왜 저렇게 보이지만 많이 빠져요? 예. 글쎄요. 저도 이제 이걸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숫자가 너무 네네. 이상한데요? 예. 빠졌다가도 다시 11%. 네. 아마 여기 뭐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지금 서버 교체를 해야 되나? 2027년 네. 뭐 대거 돈 쓸 일이 있나? 예, 지금 그래서 그 생각이 생각을 드네요.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EPS 그로스가 요거 2027년 빼고는 나머지도 두 자릿수 이상을 지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매출액 증가를 본다면은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이제 MS 오피스하고 그다음에 윈도우라는 OS 시스템 두 개 축이었는데 네.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이게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실적 전망치가 앞으로도 계속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4% 정도 장외에서 더 이제 상승이 된 것 같고요. 주가를 지금 보시면은 주가도 지금 차트 보시면은 연초 이후에 잘 보시면 또 5월 달에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갭 상승을 했어요. 주가가 상승하고 사실은 이제 3분기 내내 주가가 좀 약간 밀렸거든요. 밀렸는데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구글이라든지 다른 어니봇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네.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어제 이제 어젯밤에 미국에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더 전고점 쪽을 한번 더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4분기 영업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 크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제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11월 1일부터 오피스 365 코파일럿 그 AI가 맞습니다. 애드온된 버전이 이제 기업에 판매가 될 예정인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지금 아마 그 경영진의 뭐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동부 시간으로 지금 5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과연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이제 추후에 기사 내용들이 보일 텐데 지금 실적 발표 내용에 있어서도 그 애저 부분에 있어서 그 AI가 한 3% 정도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좀 성장세가 나타났다. 향후에도 관련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AI 붐을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끌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알파벳 쪽에서는 약간의 부진함이 보였지만 이 큰형님 격인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포문을 열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AI 붐에 다시 한번 재도약이 나타나게 될지를 저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1 업데이트를 하시려면은 네. 빙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아, 예. 필수예요? 예, 거의 계속 누르게 돼 있어요. 아, 계속 안 누르면 계속 안 뜨는군요. 누르면 계속 떠요. 아, 힘들어 귀찮게 죽겠어요. 하는군요. 누를 때까지 네. 어필을 하는. 그렇죠. 그럼 이제 기업에서도 사실 이제 빙을 써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이유가 커지죠. 아, 근데 전 이름이 네. 약간 또 이제 그쵸. 빙 빙. 뭔가 빙 도는 것 같고. 빅뱅의 예. 뭐 약자인가 저도 이제 예. 한참 생각을 해보는데 뭐 왜 빙일지 예, 그쵸. 궁금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 있었는데 빅테크 종목들 3분기 실적 지금 이제 아직 발표 안 된 기업들이 훨씬 많긴 한데 동향을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네. 한번 요거 표를 한번 볼까요? 네. 뭐 우리가 뭐 빅테크 요즘은 저 매그니피스트 뭐 세븐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한 7개 종목들이 이제 관심이 좀 크거든요. 이미 테슬라는 사실 실적 발표가 좀 생각보다 이제 어닝 쇼크가 좀 와갖고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넷플릭스는 이제 그래도 이제 선방을 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이제 그 애플 같은 죄송합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네, 네. 그다음에 25일, 26일에 이제 먼저 메타하고 이제 아마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인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텔도 26일이네요. 그다음에 네. 애플이 다음 달 2일,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약간 좀 시작 발표한 게 좀 늦죠. 기간이 틀리죠. 예. 그래서 11월 15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메타하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개인 소비 지출이 좀 많이 증가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 3분기 지금 이 실적 전망치죠. 지금 되게 지금 일단 좋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매출량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지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적자 폭이 좀 많이 줄어들 걸 지금 보고 있어요. 다른 쪽보다 저 CPU 최근에 이제 약간 개인 소비 지출 쪽이 이제 살아나면서 그냥 이제 개인 소비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간 CPU들의 매출이 약간 좀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애플도 지금 약간 애플은 좀 약간 기대치에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애플 아이폰 판매량이라든지 아이패드 판매량이 사실 생각만큼 지금 많이 올라오진 않거든요. 이 출시한 게. 글쎄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가 언젠가는 이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얘기보다는 훨씬 이제 서비스 매출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결국에 또 지나가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막 애플 걱정을 해요. 아이폰 판매 좀 둔화됐대. 결국엔 좀 지나가 보면은 그쵸. 정말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걱정은 아닌데. 돈 잘 벌고 잘하는구나 이런 네. 생각이 항상 들었어서 네.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네. 좀 바람을 저는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뭐 애플 CEO가 오죽하면 중국에 가겠느냐 이런 얘기가 말 나올 정도로. 중국 가서. 예, 왜냐하면 중국이 초기에는 완판되고 조금 약간 기대치가 있었는데 실제 그게 다였어요, 사실은요, 판매량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엔비디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저희가. 뭐 마찬가지죠. 걱정을 이번에 이제 결국 이제 GPU뿐만 아니라 CPU도 이제 만들겠다. 그러니까요. 이제 결국 이제 인텔이라든지 AMD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반대로 인텔하고 지금 AMD가 약간 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파운드리 공장 진출을 선언해놨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지금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 남아있는 이제 이제 종목들의 빅테크의 실적을 보면은 네. 시장의 예상치만큼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요. 그래서 딱히 지금 모자란 곳은 없을 것 같고 네. 엔비디아도 사실 이 정도 실적 전망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는 힘들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정 가치만큼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지금 매크로 상황이 사실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그쵸. 예, 그것을 2분기 때는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것을 시장을 사실 뭐랄까 반전을 시켰는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주가 지수 특히 이제 매크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지금요. 그러면 실적 발표 내용들 보면 빅테크 기업과 타 업종 간에 좀 괴리가 또 발생을 할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을까요? 네, 뭐 차트 한번 보시는 게 편하겠죠. 예, 빅테크가 이제 제가 2년치 성과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이게 나스닥이에요. 뭐 빅테크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이고 위에 검은색이 이제 빅테크 말씀드린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저 타이거 미래세 타이거 그 US 테크 탑10 인덱스 펀드 ETF거든요. 이걸 동시에 이렇게 차트를 놔버리면은 확실히 2023년 중간이죠. 연초 이후에 나온 성과가 확실히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스닥은 확실히 주가 조정 폭이 커지는데 네. 이쪽 이제 테크 탑10 정도 그러니까 빅테크 쪽은 확실히 밀리는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 실적 같은 것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어 갖고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보 조정이 지금 보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제 조정이 끝나는 상황에서는 다시 빅테크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 3분기 실적 나왔으면은 네.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시장에서는. 네. 자, 이렇게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뭐 좋기도 하고 일부 기업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과연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반영을 하게 될지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를 다시 굳이 끌어올려서 시장에 또 악재로 작용하게 될지는 오늘 밤에 또 뉴욕 시장 분위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